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무 분석 방법 중 최초 분석법에 해당하는 방법 5가지만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혹은 3가지를 설명하시오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요 5가지만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요거는 지금 사라져서 5가지를 쓰거나 3가지 설명하거나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3가지만 선택해서 설명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먼저 관찰법입니다. 직무 수행자를 현장에서 직무 활동을 관찰하는 거죠. 직무 수행자를 현장에서 그냥 뭐 하나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면접법, 직무의 오랜 경험이나 지식을 가진 전문 담당자가 면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직무를 분석을 하는 거 면접법이고요. 체험법은 직접 이 평가자가 직무 활동을 해보고 체험해서 직무 분석 정보를 얻어내는 거죠. 설문지를 통해서 직무 내용 기술하게 하여 정보를 얻는 방법이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셔도 충분히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 사건 기록법, 결정적 사건 기록법이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나 실패한 경우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사건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알아내 지식, 기술 등을 얻는 법이다. 자, 그래서 중요 사건 기록법이 제일 길어서 설명 쓰는 거는 이제 나머지 4개 중에 3개 편한 거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직무 분석 방법 중 결정적 사건법의 단점을 3가지 쓰시오. 혹은 4가지 쓰시오인데, 자, 요번엔 우리 2022년 2회였죠? 신출로 4가지 쓰는 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4가지 외워주셔야겠죠? 자, 첫 번째, 응답자에 의해 사건 왜곡 기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 일상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된 지식, 기술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추론 과정에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정확한 조사는 특별히 훈련받은 전문가가 해야 한다, 있어야 한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상담자가 자신의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는 질문이 아니라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과 자신의 문제를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함으로써 내담자 자신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탐색적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상담자가 주의해야 할 3가지를 쓰시오. 자, 요거는 키워드가 뽑아내면 돼요. 개방, 감정, 명료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개방적 형태를 띠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 내담자의 감정을 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담자 자신과 문제를 명료화할 수 있는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키워드 뽑아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실직한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는 과정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 과정을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적 치료 과정에 설명하시오. 혹은 앨리스의 치료 과정을 쓰시오. 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요번에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우리 A, B, C, D, E, F까지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A는 선행사건이죠. 개인의 감정, 정서적 영향을 가져오는 구체적인 사건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는 실직을 의미한다 라고 추가로 써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B는 신념체계죠. 선행사건을 통해 느낀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체계죠. 자, 그리고 결과, C는 결과죠. 비합리적 신념체계를 통해 인지, 정서, 행동적 결과가 나타난 거죠. 여기서는 지금 우울증이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D는 논박입니다. 논리적인 원리 제시, 논리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 제시를 해서 내담자의 논리를 논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E는 효과죠. 자, 논박을 통한 효과입니다. 논박을 통해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 체계를 해소하고 긍정적 태도로 바꾸는 것이 이제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F는 감정이죠. 자신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만들어준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당연히 A, B, C, D, E, F 다 쓰는 것부터 확실히 외워주셔야겠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REBT의 기본 원리 6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좀 내용이 많아서 도식가 필요합니다. 인사행, 어디서 합행역에서 인사행, 합행역. 전 이렇게 외웠는데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인지 영역을 가장 중요시한다 써주시면 되고요. 자, 인사. 자, 여기는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요거는 빼도 됩니다. 자, 사건보다 사건에 대한 사고의 분석을 중요시한다 보시면 되고요. 행동에 대한 과거 영향보다는 현재에 초점을 맞춘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자, 요거, 인간은 잠시 넘기고 합부터 볼게요. 인간은 합리적 사고를 함과 동시에 비합리적 사고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본다. 그리고 5번째, 모든 내담자의 행동적, 정서적 문제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 사고에서 기인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6번째는 역기능적 사고는 정서장애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6개. 인사행, 합행역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체계적 둔감화의 의미와 단계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체계적 둔감화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 방법으로 불안을 줄이기 위한 행동 수정 방법이다. 자, 요거 이렇게 써주시면 끝나죠. 자, 그럼 그 단계는 세 가지죠. 자, 근육 이완 훈련, 근육을 이완을 해서 긴장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불안 위계 목록 작성이죠. 불안의 정도가 낮은 하위의 자극부터 높은 자까지 불안 위계 목록을 작성시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둔감하죠. 점차적으로 하위의 불안부터 노출시켜 완전히 소화될 때까지 훈련을 하는 게 우리 체계적 둔감하다. 1차 때 공부 잘 하신 분들은 금방 외워지실 거예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집단 내 기준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헷갈리지 않게 잘 외우세요. 집단 내 기준 세 가지는 요겁니다. 첫 번째, 백분위 점수예요. 자, 개인이 표준화된 집단에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 안 들어가면 무조건 틀리겠죠? 자, 그리고 표준 점수죠. 원점수가 평균으로부터 벗어난 평균거리다. 평균으로부터 벗어난 평균거리가 표준 점수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표준 등급은 스테나인 점수라고도 하죠. 자, 이거는 굳이 안 써주셔도 돼요. 자, 각 구간에 점수나 등급을 부여하여 원점수를 1에서 9의 범주로 나눠보는 것이다. 자, 요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집단 내 기준 세 가지 잘 외워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 5가지 쓰시오 혹은 6가지 쓰시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기 집에 가사 활동입니다. 자, 남의 집에서 가사 활동해서 돈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집에 가사 활동 써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교육기관 재학하면서 학습 전념하는 경우죠. 자, 세 번째, 무급 봉사적 일에 종사하는 경우. 네 번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의 시설 내 경제활동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불법적인 활동이죠. 자, 여섯 번째, 금융자산, 부동산 매각하여 수입이 있는 경우는 직업이 아니죠. 자, 일곱 번째, 이자, 주식, 배당금, 임대료 등의 자산 수입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여기서 추가로 본다면은 법률에 의한 강제노동의 경우는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거 6가지 꼭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슈퍼의 진로 발달 5단계 설명하시오. 자, 우리 너무 잘 외우셨죠? 성탐 화교세입니다. 자, 이거는 남녀노소 성탐 화교세로 외우셨을 거예요. 자, 이거를 근데 설명을 해 주셔야겠죠, 이제. 자, 성장기는 중요한 거. 욕구와 환상이 지배적이죠. 그래서 환상기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리고 흥미와 능력을 중요시합니다. 자, 성장기에는 흥미기, 환상기, 능력기 3가지가 있어요. 자, 요거 3가지 써주시면 되고요. 자, 탐색기, 학교 여가활동, 시간제 같은 일을 하며 자신에게 맞는 적합한 직업을 탐색한다. 요 괄호 내용이 핵심이겠죠? 자, 그리고 확립기,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종사하며 기반을 다져나간다. 종사,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유지기, 자, 직업세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유지를 위한 노력을 통해 안정된 삶을 추구한다. 자, 이거 동그라미, 빨간 부분만 꼭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쇠퇴기는 이제 은퇴 후 삶을 찾는 거죠. 정신, 육체적으로 쇠퇴하며 은퇴 후 새로운 역할을 찾게 되는 게 쇠퇴기다. 해서 이거 천천히 계속 읽어보시다 보면은 머릿속에 금방 자리 잡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슈퍼의 경력 개발 단계 중 성장기의 3단계를 쓰고 설명하시오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아까 성탐 확 유세 했었던 거에서 이제 성장기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죠. 자, 성장기에는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 써주시고 설명해야겠죠. 그래서 환상기는 직업에 대한 환상이 크고 아동적 욕구가 지배적이다. 써주시면 되고요. 흥미기는 흥미를 중요시 생각하며 개인의 취향에 따라 목표를 설정한다. 이 정도 써주시면 되고요. 능력기는 자, 능력을 중요시하며 직업의 요구 조건을 고려하기 시작한다. 이 정도 써주시면 정답 되겠죠. 자, 이런 문제는 보통 3점 아니면 6점으로 나올 수 있는데 6점으로 나오고 있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 환흥등 요거 정도는 일단은 무조건 외우고 설명을 다음에 외우는 연습 계속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